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렌입니다. 오늘은 해외 간호사에 관심 있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팁을 준비했어요. 한국에서 뉴질랜드로 왔고 다음으로 미국을 준비하는 프로 해외 이민 간호사로서 제가 후회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팁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잊지 말고 챙기셔서 복잡한 이민 과정 조금이라도 편하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운전면허 발급받으실 때는 뒷면에 영문면허증을 꼭 같이 받아주세요. 운전할 계획이 없더라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본인 확인을 요구할 때 신분증이 2개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제가 CGFNS, 뉴욕보드, 뉴질랜드 간호사협회, 뉴질랜드 이민성 등 여기저기 접수하면서 겪은 건데 가끔 2개의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외국인의 경우 여권은 당연히 인정이 되는데 주민등록증은 모두 한글이라 번역하고 공증이 따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쓰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영문 운전면허증의 경우엔 어느 나라에든 흔하게 있고 한국에서의 영문 면허증이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경우가 많아서 번역 없이 편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별개로 원본이라는 공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있는데 어쨌든 번역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발급 비용도 싸니까 잊지 말아주세요. 두 번째, 서류는 스캔해서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있으니까 보안이 확실히 지켜질 수 있는 저장 매체를 써주세요. 요즘은 파일을 업로드해서 서류를 접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진짜 편하게 쓸 수 있어요. 저는 심지어 뉴질랜드에서 집 구할 때도 제 신분증명을 위한 여권 이런 거 다 메일이나 인터넷 접수로 보냈고 뉴질랜드에서 미국 가는 걸 준비할 때는 미국 면허, 비자 스크린, 영어 점수 성적 등등 메일로 보낸 게 엄청 많았습니다. 어떤 서류를 스캔본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제가 목록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권이고요. 이거는 말이 필요 없죠. 두 번째는 사진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해외에서 증명사진 찍으면 보정 같은 게 없거나 굉장히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서 찍은 걸 파일로 저장해서 계속 쓰고 있어요. 다음은 대학교 졸업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입니다. 이거는 각각 국문, 영문 다 필요해요. 해외도 간호사에게 학위를 요구하는 게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의 면허와 학위도 함께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다만 성적 증명서에 꼭 석차가 나와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혹시 몰라서 석차가 있는 것으로 받은 다음에 스캔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간호사 면허증인데요. 이거는 저는 국문만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우편으로 오는 그 A4 면허증 있잖아요. 그거 잘 스캔해서 가지고 있으면 편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문 면허증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보건복지부 담당자께서 엄청 잘 해주시기 때문이에요. 해외에서 따로 요구하는 양식이랑 필요할 때 면허증까지 다 잘 챙겨주시거든요. 그리고 보통 해외 간호협회 같은 기관에서 요즘 지원자 개인이 서류를 보내는 것보다 보건복지부나 학교 같은 기관이 직접 보내주는 서류를 훨씬 신뢰하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허증은 결국 보건복지부를 거치게 되고 굳이 영문 면허증을 쓸 일이 없더라고요. 그 외에 비자 스크린, 해외 간호사 면허증, 이제 주로 뉴욕 쪽 걸 가지고 계시겠죠? 그리고 영어 시험 성적표 이런 게 있으면 좋고요. 만약에 미국 준비하신다면 가족 증명서 같은 것도 파일로 가지고 있는 게 저는 편한 것 같아요. 세 번째 팁은 한국 휴대전화 번호를 살려두라는 거예요. 혹시나 모를 추가 서류 발급 시에 해외에서도 한국 휴대전화 번호 인증을 통해서 서류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특히 뉴질랜드에서 미국 서류 신청하는 동안 발급한 서류가 꽤 많았는데요.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이런 것들 뉴질랜드에서 제 한국 번호로 본인 인증한 다음 받았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선택의 영역이지만 한국에서 하던 취미를 외국에서 계속 이어한다면 결제 같은 거에 이제 본인 인증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번째 팁은 학교마다 다른 규정, 서류에 유의해달라는 거예요. 해외 기관에 서류를 보낼 때 학교에서 서류를 발급해줘서 보내주는 경우가 있고 신청자가 서류를 발급하면 학교는 그냥 보내주기만 하는 곳도 있어요. 많은 해외 기관들이 지원자 본인이 보내는 공문서는 인정 안 하고 학교나 보건복지부 같은 기관에서 보내는 공문서를 인정하는데 개인 서류는 개인이 발급해야 학교에서 보내주는 경우라면 서류 누락이 생길 수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서류를 보내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졸업한 학교가 분교일 경우에는 이게 또 달라지는데 서류의 본교 주소이고 내가 졸업한 학교 주소는 신청서의 분교 주소로 썼을 때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걸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해외 기관에서 서류에 대해 태클을 걸 수 있으니까 미리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정보를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시는 영문서에 압인이 필요한 경우예요. 제가 다닌 학교가 영문서에는 압인이 있어야 효력이 있다고 명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항상 개인 프린터를 뽑아도 학교에 들러서 압인을 따로 받는 귀찮은 과정을 해야 했어요. 이게 스캔했을 때 잘 안 보이니까 의미가 있는 건가 싶긴 한데 뭐 규정이 그렇다 그러고 효력이 없을 수 있다니까 저는 나중에 태클 걸리기 싫어서 일단 다 받아서 보내긴 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특이사항은 학교가 폐교를 했을 경우입니다. 이때 서류를 어디서 받고 어떻게 학위를 증명할 수 있는지 현존하는 학교들이랑 절차가 다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 쪽에 따로 컨택할 수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자세한 건 아니니까 이것도 해당되시는 분 있으면 따로 찾아보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만약에 내 사례가 이런 식으로 뭔가 일반적이지 않다. 근데 정보를 잘 알 수 없고 갈피도 못 잡겠다 싶으면 돈을 써서 대행 서비스를 쓰는 것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업체나 서비스 운영자분들은 특이 케이스를 다뤄봤을 확률이 그나마 개인보다는 있거든요. 마음고생하고 서류 접수 다시 하는 비용까지 생각했을 때 그냥 처음부터 돈을 쓰는 게 나을 수 있고 이게 홍보는 아니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특이사항에 많이 해당하지는 않아서 그냥 했지만 뭐 아닌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5번째 팁은 간호사뿐만 아니라 모든 해외 이민 준비하시는 분께 도움이 될 만한 말인 것 같은데 모든 것은 케바케 그리고 이상하면 꼭 물어봐서 짚고 넘어가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올라온 다른 사람의 사례를 참고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정작 내가 같은 걸 신청해도 본인 케이스는 그것과 다를 수 있다는 거를 미리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담당자 케바케도 심합니다. 특히나 뭔가 느낌이 쎄하다 싶으면 진행하기 전에 공식 사이트에 있는 컨택트 어스 같은 곳이 있잖아요. 그런 데로 연락하셔서 담당자나 직원에게 확인한 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일 처리하는데 몇 배의 시간이 걸리는 걸 예방할 수도 있고 이게 언어가 달라서 힘들 수는 있지만 결국에 본인 일은 본인이 챙겨야 하는 게 삶이니까요. 불안하면 미리 짚고 넘어가셔서 손해 안 보시길 바랍니다. 6번째 팁은 제가 해외 준비하면서 가장 싫었던 부분 중 하나인데요. 본인이 나온 영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캡코스를 신청할 때 제가 나오는 짧은 영상을 같이 보내라고 요구를 받았었고요. 아마 본인 확인용이라고 추측은 했는데 제 얼굴 찍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라 궁시렁 엄청 불만이 많았습니다. 근데 캡코스 비용이 싼 곳이고 시기도 잘 맞춰준다 해가지고 그냥 기관에는 뭐라 안 하고 영상 찍어서 보내긴 했어요. 여러분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아시고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시라고 팁을 드립니다. 마지막은 돈을 써서 해결할지 또는 나의 노동력과 시간으로 해결할지 선택지가 항상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라는 거예요. 이거와 관련해서 내가 어느 정도의 비용까지 부담 없이 쓸 수 있는지 미리 정해두시면 마음이 편하다는 것도 알려드립니다. 이번에 미국 서류 접수할 때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때 공증을 하나도 안 한 서류를 다 보냈어요. 해야 한다는 말도 있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있어서 조금 고민이 됐습니다. 사실 공증 비용이 제가 캡코스에 들인 비용이나 그동안 뭐 미국 면허에 쓴 돈에 비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어서 생각은 했는데 이번에는 그 돈을 아껴보기로 했습니다. 대신 서류가 거절당하면 그만큼 시간을 날리겠죠? 저는 굳이 빠르게 미국에 가야 하겠다는 뭐 그런 생각은 아니어서 돈을 좀 아끼고 미국에 늦게 랜딩하자는 생각으로 했습니다. 만약에 잘 안 풀리면 제가 다른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여러분께서 하실 때 시간 지체가 생기거나 돈을 쓰거나 이런 식의 선택지가 있다는 걸 미리 알아두시고 나중에 급하게 고민하시지 마시라는 점에서 말씀을 드려요. 어디까지나 지금까지의 조언들은 제 개인 경험에 따른 거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이 또 다른 케이스를 보고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른 분의 영상 댓글에서 엄청난 힌트를 얻어가지고 제가 해봤던 것 중 가장 까다로운 서류를 스킵했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도 그런 구원의 팁을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적어서 다른 분들을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